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성형외과센터 전문의 백영화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질문받은 이유 없이 흐르는 눈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슬픈 것도 아닌데 눈물이 흐른다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감정에 의해서가 아닌데 일상생활 중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면 우선 눈물 흘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유루증이라고도 불리는 눈물 흘림증은 생성되는 눈물의 양이 다 배출되지 못하여 발생합니다. 생성량이 많거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겠죠. 이중 배출 문제는 눈물길, 즉 눈에서 코로 이어지는 배출로가 좁아지거나 막혀 발생하는 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눈물 배출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성에서 좀 더 많이 생기는데요. 이는 남성보다 눈물길이 좁게 발생해 쉽게 협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생긴 눈물 고임은 눈곱, 이물감, 끈적임, 눈꼬리 짓무름 등을 유발하여 환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눈꺼풀도 눈물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물 흘림증 환자의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5, 60대 이상의 환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눈물기를 오래 사용해서, 즉 노화가 눈물 흘림증의 주된 원인이라는 뜻이겠죠. 눈꺼풀이 고여있는 눈물을 꽉 조여주어서 눈물길 입구인 눈물점까지 눈물을 잘 보내주어야 됩니다. 이런 눈꺼풀의 짜주는 기능 저하는 노년성 안검 외반, 안면 마비에 의한 눈꺼풀 힘 감소, 하안검 수술 후 발생한 반응성 안검 외반 등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잘 맞물리지 못하고 어긋나거나 아예 감기지 못하는 상황들이죠. 뿐만 아니라 눈물 흘림은 젊은 환자나 소아에서도 발생합니다. 신생아의 약 5에서 6%는 선천적으로 눈물 배출 경로인 코 눈물관의 끝나는 부위가 얇은 막으로 덮인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막은 발생 과정에서 저절로 소실됩니다. 하지만 간혹 자연 소실이 안 되는 경우 눈물길 개통이 안 되어 눈물 흘림이 발생합니다. 생후 6개월 이상 기다려보아도 저절로 뚫리지 않는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로 이를 살짝 뚫어주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눈과 주변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눈물 배출 저하가 발생합니다. 오랜 기간 눈에 염증이 생겨 눈꺼풀에 위치한 눈물길 초입이 쪼그라들게 되면 눈물 배출에도 영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눈병, 외상, 화상 등으로 이 부분에 염증을 앓고 나면 배출로가 좁아지겠죠. 이러한 기전으로 눈물 흘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항암 치료 후 눈물길 내부가 좁아지거나 눈꺼풀 수술 도중에 손상되는 경우도 눈물 흘림을 유발합니다. 이처럼 눈물 흘림증은 노화로 인해서만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성형외과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눈물이 흐르는 증상은 처음에는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고 장기화될수록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눈가가 짓무르는 등 불편함이 생기셨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병원이 함께합니다.